또 시작하겠습니다. 3부 아까 이제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자 722회 옥스타임즈쇼 2023년 6월 10일 인원리 UN 코리아 포커스 램폭파 산불 UFO CFR VOA BBC 성렬 아침한개 유정복 김태우 추부길 최인호 알고바 테드 월팅남 오토기어 하나오션 누다 댄스 연구소. 요건 그냥 읽을게요. 자의 파시스트리 날뛰고 있습니다. 쥐명아 증권의 헛소리를 각 잡고 들은 거 인상 깊었다. 자의 파쇼 또라이들인 똘인 니들 생각에 하늘이 내린 쥐명이가 하늘같은 위파쇼 흥룡에 바쪽 아베파 자의 파쇼 맹꽁 시파르 찌꽁 라인으로 하늘이 내린 기시를 내렸으니 쥐명이 대개 특당 몇 달 달아 좀 더 열심히 뚜쟁해봐라. 어째 동원력이 일개 노청사나 노조 동원력만도 못하냐. 성렬형 정부 초기에 비교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20분지 1이었는데 나름 작심하고 오늘 6월 10일이니까 힘들어가 60 항쟁 때도 시청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20분지 1로 줄었네. 인드라가 쥐명에게 진심인 거 너네 잘 알잖아. 총선 때까지 대선 때까지 좀 버텨줘라. 그러라고 반쪽 아베가 널 0.7%로 만들어준 거잖아. 만약에 네가 7%로 졌으면 너가 체력이 약한데 버틸 수 없잖아. 그래서 0.7%로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 쥐명이가 자기 반쪽 민주당 대선 후보여야 되잖아. 쥐명이가 수꼬통 매국노 자유파쇼 반쪽 민주당이다. 자유우파 성렬형 타도하는 자유파쇼 쿠데타 해서 수꼬통 매국노 독재정권 만들어서 대한민국 망치고 민생 파탄시키자 라는 너네들의 대개특당 몇 달들의 구호 쥐명이의 구호를 인들한 지지하잖아. 너네가 그렇게 떠들수록 대한민국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네들이 좀 더 열심히 막 시내에 나와서 개지랄 떨어줘야 시민들이 각성해서 쟤네랑은 도저히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너네들 좀 더 열심히 해봐. 지난번에 뭐 한 5,000명 모인 것 같은데 오늘 한 2,000명 모였냐? 자금력이 딸리냐? 뭐 애들이 계속 탈출하고 있는 거냐? 지명아 좀 버텨줘라. 부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명아, 인들아 진심인가 있지? 화이팅. 나 너, 여태까지 대선 전에도 너 안 깠잖아, 인들아가. 지명이 안 깠고. 대선 끝나고서도 인들아 어지간해서 지명이 운전비는 까도 밭종 노면은 까도 너 안 깠잖아, 여태까지. 지명아, 좀 잘 좀 해봐. 실망스럽다, 야, 지명아. 너 잘 좀 해. 네가 버텨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야. 네가 반정미당 수꼬통 매국노 좌파시 반정미당과 함께 장렬하게 선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길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는 거 너가 잘 알 거라고. 다른 사람에겐 얘기 못하겠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매꽁 시파르 그러니까 등소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ጭ꽁의 지도자들은 주석이 되면 일왕한테 가서 인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연결시키는 게 흥룡회예요. 흥룡회. 근데 흥룡회가 생각하는 일왕은 현실의 일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반쪽의 일왕이에요. 반쪽 시대. 신격화된 일왕. 그게 흥룡회가 생각하는 일왕이에요. 근데 현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왕은 인간임을 스스로 선언했어요. 저는 현재 일왕을 인정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반쪽 일왕이 아니에요. 일왕일 뿐이에요. 근데 흥룡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쪽 일왕이기 생각 때문에 지금 일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일왕이 현재 친미파에 휘둘려서 친미파 측근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이란이 이란다운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서 친미파를 쫓아내고 예, 이란을 각성시켜서 이란이 다시 반쪽 이란이 되든가 아니면 이란이 말을 안 들으면 이란을 죽이고 자신들이 내세운 이란을 내세우겠다. 이게 바로 혁명의 위파시오 사상이거든요. 기본 사상. 예, 그리고 이 혁명회를 부추긴 게 누구냐? 국유본 조직이죠. 국유본 귀족들이고, 예,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고, 빅토 로스차일드가 특히 혁명회를 활용해가지고 했었고, 빅토 로스차일드가 힘을 잃었을 때 헨리 키신저가 또 이것을 활용을 했고, 예, 근데 헨리 키신저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책사였습니다. 22% 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쭝공사를 국유운동 관점에서 쭝공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사도 이해하시고 일본사도 이해하시고 베트남사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의 어떤 여러가지 국유본 큰 라인에서 쭝공, 맹공 시파를 임명한 것도 국유본이라고 내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라인들을 보면 예, 헨리 키신저 반쪽 앞에 이렇게 맹공 시파르로 연결된다. 푸딩도 연결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거지. 혁명의 위파시오 혁명의 입장에서는 일왕이 살아있는 신이니까 하늘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신, 반쪽 앞에 혁명의 위파시오가 임명한 구변 귀족이 지명이도 구변 귀족이거든요. 하위권이지만 예? 너를 대선 후보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반쪽 앞에다. 하늘이 내렸다. 이렇게 그런 의미다. 라는 거죠. 역대 한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한 대선 주자도 후보도 구변이 임명합니다. 내가 강조했죠. 지명이를 대선 주자로 만든 것도 국유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골찬이 문전비, 무능부패, 수고통, 매국노, 문전비한테 찾아가서 지명이 말고 대안을 찾아보자 뭐 이러니까 문전비가 뭐라고 얘기해? 지가 문전비도 국유본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회로 답변해가지고 해골찬이 좌절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이 파팅 말씀드리시고, 자, 외교 안보 정치 CFR 성렬형 아침한개 취북의 UN VOA 김태우 정준영 최인호 젊은 시각 원희룡 유정복 철수영 홍준표 김은혜 김길성 이코노미스트 프랑스 24 DW BBC 성렬형이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것처럼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했죠. 강원도민에게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CFR 기사죠. 지금 얼마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헤드라인 뉴스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자주 가지 않 매일 가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휴일을 이용해서 CFR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댐폭파 아침한개님 역시 한반도 최고의 안보 군사 한국인 유튜버 최고죠. 정통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수공이다. 수공입니다. 그 다음에 카디즈 한국의 영공이죠. 이거를 침범했어요. 이게 이제 작정하고 침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대만 그 공해상을 쭝공과 대만 사이에 있는 공해를 항해하는 미군 해군함을 연평해전처럼
쭝꽁 애들이 스쳐 이렇게 시도를 했죠.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쭝꽁이 시도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 첫 번째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만든 큰 그림화에서 쭝꽁 애들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국제 공해상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의 교전 수칙, 교범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공 혹은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각성, 교조수칙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렬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전비 때라면 무조건 다 대국이 하는 일은 다 옳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댐 폭파에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이 소식 전해 주자마자 인드라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지연시키는, 다시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어떤 군사적 목표가 우선이겠구나, 이렇게 자세한 건 뉴스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전도 작전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익파시오, 좌우익파시오들은 인명을 경시하고 이러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 푸딩의 이러한 댐 폭파는 나름대로 국유본 라인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질문 주셨던 캠파이어 칠판님이 질문 주셨던 핵심 이슈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실패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모두가 현재 전쟁을 일찍 끝내고 싶어 하니까요. 제 전망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인드라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쪽에서 협상장에 나오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필요하다.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게 크림반도다. 크림반도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장악하는 것은 결코 명분이 있거든요. 전쟁 확대시키려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꺼였으니까 이것은 서방 진영에서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인천 상륙작전을 장악한다면 중간에 있던 애들이 한국전쟁 때처럼 붕 뜨겠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흑비죠, 당연히.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인드라도 모르고요. 이미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국유본과 우크라이나만 알겠죠. 그거 알아서 할 것이고요.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좀 푸딩 입장에서는 어떤 게 옳은 정보인지 판단조차 못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2차 세계대전 때나 인천 상륙 직전에 어디에 상륙할지, 노르망디에 상륙할지, 인천에 상륙할지
독일에서 끝내 알 수가 없었잖아. 푸딩도 끝내 모를 겁니다.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푸딩은 심리전에서 지고, 심리전에서 지기 때문에 예, 푸딩의 망상과 그 실전을 실물을 책임지는 어떠한 사이에 그러한 이들과의 어떠한 예, 거리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내부 분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MBC에서, 미국 MBC, 좌이파쇼 MBC이 아니라 미국 방송은 MBC, 그 금융 전문 채널이 CNBC고요. 거기서 했고, 이건 프랑스 24에서 폭파 장면 보여줬고, MBC에서 러시아가 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처음에 미국 측에서 발표는 댐폭파 직후에는 미국의 러시아의 심증과 푸딩 지시라는 게 심증이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더니 점점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러시아 쪽으로 단정을 가지고 있고 거의 99% 물증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물증을 지금 확보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DW, 미국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이 친구가 미야모토라는 친구인데 일본인 친구예요. 이 분야 재난보건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게 부럽네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야모토처럼 다른 전 세계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 없이 한국이 G8 같은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분야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아리랑 뉴스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랑 뉴스가 제대로 된 그런 국제 뉴스, 공영 뉴스가 되려면 좀 더 이러한 전 세계에 기자를 파견하고 현지 해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G8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좌이파쇼 찌라시 수성인대에서는 국내 뉴스만, 중앙지가 이렇게 많은 나라 없어요. 전파 낭비, 종이 낭비, 인쇄 낭비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앙 일간지인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보잖아요. 한국 찌라시는 무시합니다. 저는. 수준을 한국 찌라시 보면요, 100년 전에 수꼴통이었던 조선 양반들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느껴져요. 한국의 찌라시를 보면 수준이 너무 낮고 보는 눈이 답답하고 도가내든 쥐처럼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대한민국 시민을 수꼴통으로 멍청이로 만들려고 애만 쓰는 것만 보여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유튜브에서든 방송이든 언론이든 좌이파쇼 수꼴통 이 찌라시들에 대해서 구독 취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파 분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뉴 미디어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획일적인 자유우파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로 인들아 추천하잖아. 아침안개님 같은 분, 추부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맨날 신변잡 끼고 맨날 제가 볼 때 김태우면 충분해요. 막말로 얘기했어.
정치 얘기도 좋지만, 그러니까 예, 정책을 얘기하는, 예, 정책을 얘기하는 유튜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우파 방송은 예,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을 같이 얘기하는, 예, 정책 얘기가 없으면 뭐가 달라요? 예? 변호봉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 적어도 인들하는 정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하고 꼭 같은 의견을 가져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하고 의견이 달라도 좋으니까 자유우파의 다양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러한 다양한 정책 대안,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치인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주고, 요즘 세훈이 형 일 잘하고, 철수 형 일 잘하고, 예? 유정복 일 잘하고, 예. 김태호 강서구청장 있을 때 너무너무 잘했는데, 기존에 우파방송 이런 얘기 거의 안 해. 맨날 그냥, 예, 지명이 까고 조회수 올리면 뭐 그냥 자기 위안밖에 더 됩니까? 예. 좀 더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주제 넘게 얘기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자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 미디어를 만드시면 되죠. 좌파쇼 찌라시보다 더 국제적이고 객관적이고, 자유우파와 자유좌파를 다 넘나들면서 좌우의 파시즘을 경계하는, 국기본도 인정하는 그러한 뉴 미디어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VOA, 그래서 UN 비상임 이사국이 됐죠. UN 개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기본 현재 록펠러 가문, 황제 가문이나 국기본 주류 CFR 세계 최고 정부는 UN에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UN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부아트라트러스의 전전 국왕 황제가 만들었고, 이 UN을 상당히 반미 분위기로 만든 게 전임 황제였던 빅토르 로스차일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UN, 그렇다고 해서 저는 UN을 뭐 어떤 사람은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UN을 존중합니다. UN을 존중해요. 그건 어쨌든 기득권이니까 인정해줘야지. 무조건 기득권이라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UN을 개혁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UN 개혁이라는 게 현재 5개국이 있으니까 10개국으로 넓힌다.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중구난방. 지금 5개 국도 문제지만 10개국으로 늘어난다고 뭐 어떤 현안 UN이 힘을 가질까요? 그렇진 않죠.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데이비드 록펠러는 UN에서 큰 기대를 안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늘 강조했지만 G5를 만든 거죠. 저쪽은 외교 중심이라면 이쪽은 경제 중심, 이렇게 만든 게 G5, 오늘날 G7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UN이 어쨌든 간에 영국의 영향력, 프랑스의 영향력, 이런 게 러시아의 영향력, 찐꿍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국외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뭐 저렇게 반미만 하는데 미국 구분 귀족들은 주류인데 왜 저들을 그냥 다 쳐내지 않고 그러냐. 이게 쳐내는 것도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있어요, 조폭이. 조폭이 있는데 이 조폭을 쳐낸다고 해서 조폭이 사라지냐? 아니죠. 거기에 조폭이 있을 만한 환경이 있으면 이 조폭 때린다고, 없앤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조폭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거죠. 지금 유엔이 그런 구조예요. 예. 그런다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진짜 반공, 예? 현재 유엔에 저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전임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는 제3세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게 브레튼 우드 체제예요. 자본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자본 투자 없으면 어떠세요? 근대화가 없고 자본 경제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버트란트 러셀이나 빅터 로스차일드는 제3세계에 어떤 걸 수출했냐면 종속이론, 해방신학, 막스 레니주의를 수출한 거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근데 데비 록펠러는 제3세계에 투자를 합니다. 제3세계가 오늘날 중공처럼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인도도 신자유주의 기획 때문에 신자유주의 체제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에서 경제성장,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국익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버트란트 러셀이나 빅터 로스차일드는 제3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네. 해방신학, 무슨 뭐 이런 종속이론, 이런 가짜이론, 이건 사실 가짜뉴스 음모론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해방신학도 근거 없고 인들어보기에 예, 종속이론도 근거가 없어요. 막스 레닌주의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땐 예, 중요한 건 수십 년간 자유파시였는데 공부 많이 해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파산 이론이 아니라 파산 가설일 뿐입니다. 파산한 것이니까 거짓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믿게끔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그쵸? 가난하단 말이야. 예, 그건 누구 탓이야? 어? 제국주의 탓이다. 맞는 말 아니야. 영국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근데 빅터 로스차일드나 버트란트 러셀은 내 탓 아니야? 알고 보면 미국 탓이야. 반미. 이렇게 된 거죠. 유엔이 지난 60년 동안 반미로 똘똘 묻힌 거죠. 실제 미국이 저지른 일이건 아니건 간에 다 미국 탓이게 만든 거죠. 구조를. 네, 말하자면 현 대륙주 구요 황제는 이 반미를 친미로 바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셈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폭 집단을 하나 잘라낸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것은 일단은 네, 제3세계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신자유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기획으로 제3세계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버트란트 러셀이나 빅터 로스차일드는 아프리카에 어떤 애를 임명해 얘를 뇌물을 잔뜩 먹여 지 뜻대로 해. 근데 민심이 안 좋잖아. 저번에 인들아 얘기했잖아. 그리스와 시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독일 귀족으로 임명하듯이 아프리카 지도자로 누구 이상한 애를 하나 만들어 놨고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거 착취했단 말이야. 그러다 문제가 생겨. 당연히 우리 자원도 많은데 왜 우리는 가난해 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반군도 거기에 이제 반군이 생길 거 아니야. 반군도 알고 보면 국군 귀족 거야. 얘가 이제 가치가 다 떨어졌네. 반군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먹어. 쿠데타에 해. 쿠데타에도 뇌물 먹이고 또 한 좀 있다가 얘도 이제 민심이 이르면 또 자기가 키운 애 또 키우고. 근데 이제 똑같은 애 하면 안 되니까 이쪽은 뭐 저기 뭐야 소련군, 그다음에 북한군, 너는 그냥
좌이파쇼로 하자. 얘는 우이파쇼로 하자. 알고 보면 다 구분 귀족인데 애들이 임명한 건데 그냥 죽어나는 건 아프리카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지.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데이비 록펠러였다는 거죠. 그 황제가. 그래서 발견한 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그냥 2억만 해먹었는데 아프리카를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해서 진정하게 아프리카인에게 경제 행복, 인권, 최고의 인권은 경제 성장이죠. 경제 발전이. 예, 인권, 최고의 인권입니다. 5000년사 최고의 한반도 인권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듯이 새마을운동이 성공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구경 귀족들이. 예, 제프리 삭스는 새마을운동이라면 아프리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극찬합니다. 반기문 유엔 경제고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안보리에서 이거 최근에 이렇게 안보 인드라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북한이 WHO 인권 집행 이사국이 됐고 한국은 인권 이사국에서 떨어졌죠. 작년에. 이게 다 구면 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드라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도 되고 동시에 인권 이사국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나 좌이파쇼 찌라시 좌우파쇼 찌라시가 성렬형이 어떻게 인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좋아했는데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반면에 지금 그 WHO 에 북한의 인권 이사국 된 거 누구 힘이겠습니까? 이제 다들 쭈꽁의 힘이라고 다들 생각할 거 아니야. 쭈꽁과 러시아의 힘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쭈꽁과 러시아의 힘만으로는 북한이 인권 이사국이 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안배다 이거죠. 사이즈 페럼, 쭈꽁, WHO 많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 네. 이러면 북한을 반쪽 정은을 파쇼 국가, 노예적 파쇼 국가 얘를 WHO 인권 집행 이사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반미를 친미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마치 주명이하고 데키트딱 몇 달들이 시내에 나와서 성렬형 물러가라! 성렬형을 타도하자! 이렇게 외칠수록 대한민국 여론이 훨씬 더 성렬형에 호의적이든 WHO 인권 이사국 어쩌죠 하면서 북한 좌이파쇼 무능부패 수골통 매국노 이 반쪽 정은 애가 인권 WHO에서 뭐라고 씨부릴수록 세계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침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 나머지도 뭐 이렇게 한국과 함께 비상임 이사국이 된 그 나라들의 특징들은 그냥 인드라 블록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보시고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한민국 기본 입장이 일본이 유엔 개혁해가지고 일본이 상임 이사국 되는 걸 반대한다.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단지 일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국은 입장이어서 그래요. 네, 국은 입장입니다. 네.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혼자서 우리는 안 될 거고 일본 뭐 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면 일본이 반드시 되니까 우리 반대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는 건 문전비 같나 반쪽정원 같은 애들의 동네 골목 양아치의 사고방식이고요. 저 유엔 자체 개혁을 국민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고 이들아 강조했죠. 저거는 더 난장판이 됩니다.
되는데 위에서 조폭 애들 순위 바꿔봐야, 예? 조폭 애들 그 대가리를, 예? 조폭 전국구 조폭들을 5명이 만장일치제로 하는 걸, 예? 그 10명으로 늘린들 뭐가 달라져? 밑에 있는 사람들 피곤한 건 똑같지. 또 치안이 더 확보되나? 세계 평화가 더 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엔 개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나? 때가 되면, 예, 때가 되면 새로운 유엔을 대체할 기구가 나타난다 이거죠. 때가 되면.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 유엔은 마비 상태예요. 예. 유엔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유엔의 개혁이 아닌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기구를 다들 요구할 때, 그때 유엔이 바뀌어지는 거지, 유엔 개혁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조폭 하나 제거한다고 이런, 유엔 개혁이라는 건 쭈꽁이나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상이사국에서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유엔의 탄생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전순국 체제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2차 세계대전 체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그냥, 네,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유엔 개혁은 불필요하다.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 될 뿐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다. 일본도 크게 바라지 않아요. 겉으로 국민들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국력도 높은데 경제력도 있는데 왜 우리는 외교가 빵점이냐, 이러니까 자꾸 이제 상임이사국 얘기하지. 일본도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미 G5에서 G7에서 그만한 외교적 역량, 경제적 역량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다음 코리아 포커스 같은 경우는, 다 국유본이 때가 되니까 연구 모임, 한국에도 있거든요, 연구 모임. 근데 이게 4개밖에 없어요. 독일 83년, 일본 93년,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 유럽, 그 다음에 2018년에 한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리아 포커스는 이전에 상하원 그 연구 모임 이전에 그냥 스타디 그룹이 있었거든요. 공화당의 영김 뭐 이런 분들 하는 그러한 스타디 모임에서 발전한 게 이번에 코리아 포커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연구 모임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좀 더 지속적으로 스타디에서 발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왜 83년에 독일 대상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나? 그 다음에 왜 93년에 일본인가? 그리고 왜 유럽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왜 한국? 4번째인가? 한국의 국격이 위상이 높아졌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이제 한국은 장기판의 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킹이나 퀸은 아닐지어도 체스로 치면, 장기로 치면, 지금 현재 말은 된다. 말 빠르게 말은 뛰잖아. 상이나 말상은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4번째고, 구체적으로 왜 80년대는 독일, 90년대는 일본, 2000년대 유럽인가에, 그리고 2010년대는 왜 한국인가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1시 30분에 끝내려고 하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코리아 포커스는 그 참가한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스는 중조부가 터키계였죠. 인드라 지난번에 터키 역사하면서 영국과 터키에게는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터키 중심에서
인도 중심으로 순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채텀 하우스의 고심 어린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BBC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저 보리스 존슨은 뭐 영국판 트럼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보리스 존슨을 좋아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자유우파입니다. 트럼프는 우유파셔 성향이고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럼프가 기소됐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는 있겠다. 럼프가 기소됐지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를 판정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나 꽃놀이 패다. 국익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문전비에 대한 기소, 문전비 깜빵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트럼프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사법부 개혁, 문전비, 트럼프 같이 가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강조했죠. 문전비, 죄국, 그런 지명인은 국유본이 직접 관할하는 건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펜스 자유우파죠. 저는 이든영 자유좌파 이든영도 지지하고, 자유우파 펜스 디펜디스인가 그 플로리다 주지사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 그분도 자유우파죠. 전 자유파 자유좌파 다 지지합니다. 미국 공화당 미국 민주당 다 지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만 미국 민주당을 조금 더 지지하죠. 전 자유우파인데 왜 같은 자유우파인 공화당을 지지 안 하냐? 저는 이념 지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 현실주의자지 이념주의자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김종하 법칙에 따르면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에선 국힘당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자유우파지만 이든영이 더 좋고 미국 민주당이 더 좋습니다. 그게 한반도에 더 좋거든요. 저는 그런 뭐 그냥 그런 얘기지만 그냥 미국 민주당이 영구 집권했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자유우파 공화당도 지지합니다. 이렇게 김태효 이분이 이제 빅터차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자주 해야 되고요. 국제 모임을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미국 수호재단 인권수호재단인가 그 관두시고 현재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를 맡으셨네요.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나오셨네. 동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 그 다음에 이분도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이분도 자주 나오신 분이죠. 오늘 뭐 사이다 발언 여러분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청하셔야 되죠. VOA 워싱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조은정 아나운서 돌직구 여전히 최고의 앵커로서 보여주시고 있고요. 정말로 그동안에 그냥 허접한 좌우파쇼 허접한 그 여성 아나운서들이나 보다가 조은정 아나운서를 보니까 아주 막힌 게 뻥 뚫립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정복 역시 행정의 달인 축하드립니다. 인천시민 축하드리고요. 요즘 인천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있죠. 인구가 또 60만 도 넘고. 그 다음에 교통포럼 원희룡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형 페이스 메이커 리더십 요즘 마라톤으로 계속 밀고 있죠. 마라톤은 단거리가 아니다.
당대표에선 안 됐지만 끝내는 철수이 이긴다. 그래서 요즘 마라톤을 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좋아요. 이공계생들이 취직 잘 된다고. 문과생보다 이공계가 더 취직 잘 된다. 쪽수가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이공계도 대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서울대 출신 이공계들이 다 재수해가지고 의대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이공대 나와서 놀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놀고 있는 이공계생 많아요. 연세대 고려대 나온다고 해서 다 취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김은혜, 그다음 홍준표, 대구는 이제 오페라의 도시다. 좋고요. 그 다음에 정준영, 전 회장, 인다 천안함 전 회장, 지자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관악구 위에죠. 위에 학생의 소리 최인호. 저는 뭐 최인호 인원고 시절부터 계속 지지해 왔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최인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저는 동의하는 것도 많으니까 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안보, 국가 안보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익 파쇼만 아니면 다양한 의견 제시, 정책 대안이 다 존중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죠. 그 다음에 김태우! 역시 김태우다. 강서구청장 이분 빨리 어쨌든 이분 생각했으라도 한국 사법부 개혁 그 다음에 문전비 자유파쇼 무능부패 매국노 파쇼 정권 하에서 쓰였던 모든 일들이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다 사면복권 되시기 정말 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명예가 되찾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유족들에게도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국군포로처럼 말이죠. 젊은 시각 그 다음에 김기선 누님 35분 5분네. 그리고 이제 종교 역사 종교 역사 사회문화 조경원 또 텔레그래프 태용 누다 댄스 연구소 레벨업 진롱팜 TV 유니콘 펀웨이 크로니클스 파비앙 윤샘 리춘수 아까 파비앙 얘기했고 조경원은 이제 이런 어떤 법무부 세계인의 날 좋고요. 아까 이제 이거 감동이죠. 펀웨이 크로니클 이거 정말로 인류애를 느낄 수 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조회수도 제일 높아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240만. 다음에 댄스 루다이 댄스 연구소 역시 이 친구가 강조하는 건 유승준 리듬감 여유 그러면서 여유를 찾다. 전 루다이 댄스 연구소에서 얘기 안 했으면 전 태용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태용이 NCT 멤버구나. 전 태용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춤 잘 추네요. 여유가 있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분들이 인드라가 주목하니까 뭔가 누군가 얘기해줬나요? 저는 이제 댓글은 안 달고 그냥 구독 좋아요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커버 댄스 팀들이 되게 더 진지해지고 최근에 내놓는 영상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동영상을 내놓고 있어요. 열심히 앞으로 대세는 AI 시대에는 연예계는 퍼포먼스다. 그리고 한국은 점점 헝그리가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습니까?
죽으나 사나 뭔가 매달려야 되거든요. 헝그리 정신이 있단 말이야. 우크라이나는 경제 재건,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여성분들의, 남성분들의 타고난 어떤 신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번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관심을 갖고 우크라이나, 예, 커버 댄스 팀들 응원해 주시고, 이분들이 뭔가 예, 토양이 돼가지고 딱 하면,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후대 세대에서, 예,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과 만난 우크라이나 팀이 나와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블랙핑크처럼, 예, 예, BTS처럼 전 세계를 제패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예,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간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한국적 사고방식과 동양 사고방식과 서양 사고방식, 이런 것들 누나 전에 소개한 바 있죠?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쌤, 고양이에 대한 11가지 편견과 오해.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춘수가 강조하는 걸 끝으로 방송 끝내겠습니다. 춘수가 강조하는 거 없죠? 저는 국대 경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안 봤어요 저는. 예, 그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춘수가 얘기 잘해요. 뭐냐면, 예, 한국의 학원 축구도 문제가 연령별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수라는 건 경기에 자주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을 위한, 2학년을 위한 한참 커다란 나이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들만에 의한 연령대별 축구 리그가 필요하듯이, 이렇게 U20 이 나이 때는 좀 애매하거든요. K리그의 주전으로 뛰기도 뭐하고 애매하거든요. 예, 강인이처럼.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애매한 친구들을 K2, K3, K4에 임대로 보낸다 이거죠. 데리고 있으면서 썩히는 게 아니라 임대제도 같은 걸 적극 활용하면, K2, K3, K4는 이런 유망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임대받아서 경기력 향상시켜서 보다 많은 관중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좋고, K1, K리그 팀은 가진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면서 여차하면 쓸 수 있는 되니까 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문제도 그래요. 독일에서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손흥민이 뜨면 손흥민을 키운 학교에 장학금이 전달되잖아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한다면, 학교 측에서도 과도하게 학부모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좀 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렵죠. 어쨌든 손흥민 같은 선수가 10,000명 키우면 1명 나오고 나머지 999명, 9,999명은 참 인생은 힘들게 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주세요. 없으면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1시 41분 되게 길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안부 인사 아무거나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무시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아무거나 한마디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은 여기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각성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네요. 이 시간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맙죠.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교왕 성령을 믿고요. 여러분 일상에 전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내일 당장 죽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산다면 좋은 삶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아세.